안녕하세요. 치과교육 독자 여러분. 그동안 늘 지면을 통해서 뵙다가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서 뵙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 한 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면보다는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달에는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요. 지금처럼 제 원고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메일 통해서 질문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토픽은 근관 세척의 프로토콜에 대한 것입니다. 근관 세척은 근관 형성을 하면서 흔히 하는 어떤 술식의 하나지만 그냥 단순히 근관을 씻어내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근관 내의 모든 치수 잔사와 세균을 제거한 근관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근관장까지 25번이나 30번 파일이 도달을 하면 이제 근관 충전을 해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눈에 볼 수 없는 치수 잔사와 세균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항상 부족한 상태로 근관 치료를 마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흔히 쓰는 소디움 하이포클로라이드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구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비용이 저렴하고 또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으면 보관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클로로엑시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NaOCl이 어느 정도 독성이 있고 냄새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독성이 낮고 또한 지속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시 NaOCl처럼 세균을 죽이고 곰팡이를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관 치료에서 실패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이 피칼리스라는 세균을 죽이는 데 있어서 NaOCl이나 아니면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보다 클로로엑시딘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문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설로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로로엑시딘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NaOCl을 여전히 더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단독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균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척액으로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조직 용해 효과나 아니면 루브리케이션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클로로엑시딘만을 이리게이션으로 쓰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클로로엑시딘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따로 화공약품사에서 약품을 사서 그거를 제조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NaOCl과 혼합될 경우, 두 개가 믹스가 될 경우에는 오렌지색의 침전물을 형성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 메일을 주신 독자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이고 제가 좀 이따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로로엑시딘은 어느 농도가 사용되느냐? 저희가 헥사메딘이라고 하는 치주 치료에 사용되는 근관 세척액이 아닌 치주 세척액의 경우 0.2%의 클로로엑시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관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이 0.2%가 아니라 2.0% 이상의 클로로엑시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으로 나와 있는 헥사메딘을 근관 내 세척액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희가 제조를 한 어떤 고농도의 클로로엑시딘 원액을 사서 증류수로 희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NaOCl과 클로로엑시딘이 두 개가 섞일 경우에 각각이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이 약품 사이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침전물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실험실상에서 일어난 현상이긴 하지만 이게 환자의 치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상악 전체의 경우 NaOCl로 이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클로로엑시딘을 바로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렌지색으로 치아가 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파일을 통해서 이 침전물을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치아의 변색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관 세척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 NaOCl, 2% 알파 클로로엑시딘, 그다음에 헥사메딘,
17% EDTA, 살라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관 세척 시 사용하고 있는 니들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25게이지 전후에 이런 좀 굵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근관 내 세척을 좀 더 잘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30게이지 나이타이로 된 이리게이션 니들 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근관 세척액이 나오는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세척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상부를 세척할 때는 대개는 이제 좀 굵은 거를 사용을 하고요. 에이펙스 쪽을 좀 신경 써서 이리게이션 할 때는 가는 것을 사용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NaOCl과 클로렉시딘이 서로 혼합됐을 때 치아가 변색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NaOCl로 근관 이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중간에 이거를 씻어내지 않고 저희가 알파 클로렉시딘, 2% 클로렉시딘을 바로 믹스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침전물 같은 거가 생기는데요. 제가 이거를 닦아내고 어떤 식으로 변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녹슨 것처럼 치아가 변색이 되는데, 상악 전치부에 이걸 무심히 썼을 경우에 의도하지 않게 이제 변색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 써서 파일로 다 긁어내면 물론 제거가 되긴 하지만 서비컬 쪽이나 아니면 근관 하방 쪽에 있는 거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주의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EDT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균을 죽이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근관 충전 마지막 하기 직전에 저희가 스미어 레이어가 생긴 거를 근관 내 지저분한 상아질 같은 거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근관 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중간중간에 쓰다기보다는 근관 충전 직전에 최종 세척 단계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보통 17%의 중성 EDTA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한없이 놔두게 되면 물론 이제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치아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분에서 5분 사이에 적용 시간을 한정시키도록 합니다. 간혹 근관이 이제 석회화가 되어 있을 때 EDTA를 이제 챔버에 채워놓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찔러보면 근관을 찾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운이 좋은 경우에는 그렇게 근관을 찾을 수가 있지만 EDTA 자체가 상아지를 어느 정도 연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찔러보면 다 근관처럼 느껴져서 운이 없으면 원치 않는 근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EDTA를 석회화된 근관을 찾는 데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흔히 많이 썼던 식염수입니다. 살라인의 경우에는 근관 내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관의 내용물을 씻어내는 역할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이 살라인을 쓰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aOCl과 클로렉시딘을 두 개를 같이 써야 되는데 두 개가 믹스가 되면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간혹 급성으로 농양이 생겨서 퍼스가 근관 내에 막 배출이 되는데 NaOCl로 이리게이션을 하게 되면 퍼스가 이렇게 엉겨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살라인으로 충분히 세척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용하는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한 23게이지에서 25게이지의 니들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는 거를 쓰실 수도 있는데 가는 거는 근관 내에 깊숙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매우 그 하반까지 세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적은 양이 나와서 근관 세척이 시원시원하게 되지 않는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25게이지 정도를 사용을 하시고요. 에이펙스 쪽을 특별히 잘 클리닝을 하실 때는 가는 니들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관 세척을 할 때 흔히 10cc를 이리게이션을 하면 근관 세척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니들 팁이 들어간 위치에서 1mm 하방까지만 보통 세척이 됩니다. 예를 들어
8mm짜리 워킹 랭스를 가진 근관에서 니들이 한 10mm 정도까지만 들어간다 그러면 11mm까지만 세척이 된 거고 그 에이펙스 쪽 나머지는 전혀 세척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니들을 에이펙스 쪽으로 넣은 다음에 이리게이션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에이펙스를 넘어서 세척액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니들이 근관 내에서 바인딩 되지 않도록, 끼지 않도록 위치를 시키시고 상하로 움직이시면서 이리게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게이션이 생각보다 하방 쪽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공사 테이퍼의 프로파일 같은 거로 근관을 확장을 하고 에이펙스는 한 25번 정도로 된다고 치면 저희가 평소 사용하는 니들보다 좀 가는 편인 27게이지 니들로 이리게이션 했을 때 에이펙스의 한 2, 3mm는 전혀 이리게이션이 되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날 쪽에 테이퍼를 좀 더 부여를 하든지 아니면 에이펙스 쪽을 좀 더 넓혀서 에이피칼 클리닝을 증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권장되는 순서는 통상적으로는 NaOC를 사용하되 근관 충전 전 최종 단계에서는 EDTA로 소킹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5분 이상 되지 않도록 한 후에 최종 세척은 NaOCL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포인트로 드라이를 시키는데 그러면 NaOCL이 근관 내에 남아서 어떤 나쁜 작용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앞서 질문처럼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NaOCL은 그런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근관 내에서 어떤 조직과 닿았을 때 바로 이제 액티베이션이 끝나서 특별히 독성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근관 세척액을 병행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각각의 세척액이 고유의 화학 약품이고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둘이 섞였을 때 대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흔히 이제 알려진 거가 NaOCl과 EDTA, NaOCl과 RC프렙 등입니다. 윤활제로 쓰이는 RC프렙을 쓸 경우에 RC프렙을 파일에 묻혀서 근관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NaOCl로 이리게이션을 하면 이제 충분히 NaOCl이 근관 내를 소독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RC프렙이 NaOCl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사용해주지 않으시면 결국 물로 소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RC프렙을 쓰시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RC프렙을 쓰시게 될 경우에는 대신 충분한 양의 NaOCl을 사용을 해주셔서 RC프렙이 다 씻겨 나가고 프레시한 NaOCl이 근관 내에서 항균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신 질문을 되짚어 보면 RC프렙과 NaOCl을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RC프렙과 NaOCl은 같이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각각을 충분한 양을 써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NaOCl로 이리게이션을 하실 때 이전에 RC프렙이 다 씻겨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신선한 NaOCl이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질문은 엔도 주사기에 식염수나 NaOCl을 넣고 이리게이션을 해도 RC프렙을 썼을 경우 그게 남아서 어떤 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근관 충전 전에 저희가 충분히 근관 세척을 하고 형성을 한다면 RC프렙이 에이펙스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척액에 의해서 잘 씻겨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로헥시딘을 NaOCl과 같이 쓰면 침전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식염수를 중간에 이리게이션을 해주셔야 침전물이 생기는 것이 방지가 됩니다. 그 질문 위에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울트라소닉 이리게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음파로 세척하는 거라 해서 대단한 장비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술식이 필요한 건 전혀 아니고요. 오늘 데모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임상에서 이거를 쓸 수 있을 때가 간혹 이제 C-쉐입 근관 같은 게 있어서 근관 형성을 충분히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경우에 이제 근관 세척을 좀 잘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프렙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리게이션이 잘 도달하지 않는데 이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초음파 기구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안된
이제 팁이 있기도 하고 파일이 있기도 한데 그것이 없으시다면은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쓰고 있는 스케일러 같은 거로 간접으로 진동을 주어서 이제 이리게이션이 충분히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울트라소닉 이리게이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초음파 세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제품으로 파일을 초음파 기구에 바로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관장보다 한 2, 3mm 정도 짧게 스타퍼를 위치시킨 다음에 근관내를 세척액으로 충분히 채우고 울트라소닉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겁니다. 상하로 걸리지 않을 때까지 이리게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근관에서도 물론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뭐 레터럴로 근관이 있거나 아니면 C쉐입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근관 세척액이 보다 잘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울트라소닉 전용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기존의 핸드 파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관장보다 한 2, 3mm 짧게 근관내 위치를 시키시고 근관내 세척액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스케일러 팁이나 아니면 이런 뭉툭한 초음파 기구 팁이 있으시다면 파일의 중간 부분에 진동을 주셔도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접으로 근관 세척을 한다 그래서 패시브한 울트라소닉 이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동영상 제작을 해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많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많은 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또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메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letting you down, down. Girl, I know I've been such a fool, giving into temptation. I should